삼성 엔지니어링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프트회계로 분석해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212.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투하자본 이익률이라는 것을 새롭게 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3.3%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 및 예측이라는 항으로서 좀 제가 그 일반론을 좀 정리를 해 본 거고요. 건설업을 그 분석함에 있어서 IFRS 1115호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회계 기준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계약자산, 회사에 따라서는 계약자산이라고 명칭을 하기도 하고 건설업에서는 미청구공사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과도하게 잡아 영업이익 증가를 시키는 분식회계 유혹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뉴스에 중동 프로젝트 쉽지 않네, 공사비 증가에 수주 실패 잇따라, 조선비즈인데요. 오은선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현대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 포함한 컨소시엄에서 인건비와 원자재 값 등으로 발주처와 입찰자 간 공사비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좀 실패를 했다, 그런 얘기인데,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100억 달러, 약 13조 원 규모의 카타르 LNG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프랑스 회사인 테크닙 에너지 컨소시엄이 계약자로 선정이 됐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떨어졌느냐? 그러면은 그 프랑스 회사가 또 싸게 했다고, 입찰 계통이니까 싸게 했다고 봐지는데, 글쎄요, 그 입찰이라고 최저가 입찰이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발주처의 기준에 따라서 틀린 거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업계에서 그 표현하는 것은 뭐 최근에 발주처가 그 타당성 조사를 하던 시기에 비해서 ROIC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ROI로도 얘기가 됩니다. 투하자본 이익률이라는 거를 그 재무 분석에서 제가 좀 하는 게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그 공식 명칭은 ROIC 모양이에요. C는 이제 캐피탈이 될 것 같, 리턴 온 이게 그 이익 이겠죠. 이렇게 그 뭐 생각됩니다만은, 요거를 좀 이제 분석을 좀 스루풋 관점에서 좀 해보는 거로, 또 익명을 요구한 해외 건설 관계자는 최근엔 손해가 나는데도 실적 때문에 무리하게 프로젝트를 진행시키지 않는 기조가 많아서 그런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서 궁금해지는 것은, 프랑스 회사는 건설 인부를 주로 어디서 모집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제 우리나라가 뭐 싼 인건비 뭐 이런 거 가지고 승부 볼 때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LNG 프로젝트면 상당히 기술력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걸 거예요. 일반 건축이 아니고 플랜트 건설이기 때문에 뭔가 기술적인 뭐 것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6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대비 6.5% 증가했는데, 미청구공사라는 것이 75.4% 매우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미청구공사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청구를 안 했지만 수익으로 인식을 했다는 건데, 이 금액이 높아지면 수익 인식 금액이 많다는 거거든요. 원가 회계는 이 미청구공사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해서 좋을진 몰라도 스르프 관점에서는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실현주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나오지가 않을 겁니다. 판매관리비가 12.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288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0.6%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르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건설 자재와 외주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9%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0.4%포인트가 더 많은데요. 이거로 봐서 건설 자재와 외주비가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스르풋은 5.4% 증가했고요. 그 스르풋률은 0.3%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9.4% 뭐좀 절감을 했네요. 그래서 그 TOE 생산성이 상승을 해가지고 스르픈 영업이익으로는 812억 원이 발생이 됐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무려 476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미천구공사가 매우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재고자산 관리를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그 외주 업체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인들은 엔지니어링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천구공사액이 6,315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수주사항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그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에서 현재 14조 원대의 수주잔고가 있는데, 이 분기에 그 1조 한 6천억 했으면은 연말에 한 6조 원 정도 한다 그러면은 한 2년치 정도의 그 물량을 그 지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 회계 기간이 반영이 안 된 수준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 수준의 수주 관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 회계 이 보고서라는 것은 회계 기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초의 수주 잔액이 얼마였는데 1분기에 수주를 얼마 했고, 그 다음에 1분기에 매출을 얼마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주잔고가 얼마 있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 이거에 대한 모델 케이스는 현대중공업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재고자산이 없으므로 회사가 제시한 것은 자재비 및 외주비로, 이 자재비하고 외주비하고 좀 분리를 해주면 더 좀 감사할 텐데, 이게 1조 1,700억 원대로서 11.6%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9.4% 감소를 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뭐 제조 원가 용어로 그냥 했는데요. 가공비. 요거를 이제 건설 현장 운영비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2,44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5.3% 금액은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비율로는 14%, 0.9%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재비 및 외주비가 한 86%, 0.9% 상승했으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그 건설 자재 및 외주비가 단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그래서 외주 인력 단가의 변동 외에 그 현장 운영 비율이 현대건설은 18%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 14%니까 현대건설이 고정비가 많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재고자산이 없으므로 미천구공사의 증감액을 검증을 해봤는데, 현금 흐름표상의 미천구공사는 현금식으로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6,226억 원 현금이 지출이 됐다면, 미천구공사가 6,226억 원 증가해야 되는데 6,315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88억 원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종전에 대손 상각 처리한 거를 환입을 잡은 거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그 대손 상각을 잡은 거고요. 그런 누적된 것들이 이런 이게 이 미천구공사가 딱딱 맞아야
아직 청구도 하지 않은 놈을 뭘 그 대손 상각을 처리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618억 원대로서 5.2%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무려 36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평균 임금은 1억 1,3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는 좀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대규모 신입사원들의 그 입사를 통해 가지고 평균 임금은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수수료가 3.4% 감소했고요. 운반비가 71.2%가 감소했습니다. 실례가 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요게 이제 그 미청구공사 회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픈율도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투명회계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가정은 외주비 및 건설자재 매입가격 상승과 그 다음에 수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입증을 할 수 있으려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투하자본 이익률 ROIC 이것이 3.3%로 산출이 되는데 전년도보다 무려 1.9%가 상승한 실적입니다. 이 종전에 제가 소개한 거는 그냥 두퐁 ROI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퐁 ROI라는 것은 원가 회계 비율을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슬픈 영업 이익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평 ROI 산식은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 3.9% 여기는 3.3% 이렇게 됐죠. 원가 회계상으로는 많이 올랐다 했지만 사실 스르프상으로는 3.3%다. 요게 이제 뭐 그 영업이익 이게 원가 회계 두퐁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T 영업이익을 집어넣었어요. 원가 회계 영업이익을 넣어도 되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스루프상으로 보는 게 이제 저는 기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검증하는 상식까지 이제 두퐁 ROI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ROI 산식은 P 곱하기 T인데 P는 영업이익률이고 T는 회전율. 그래서 이제 ROI가 나온다. 3.9% 여기 일치를 하죠. ROI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그 충분 조건 논리로 그 논리 연습을 더 해보자면은 만약에 미청구 공사 회전율 하락과 스루픈율 하락 순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외주비 및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수주 판매 가격 하락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그게 확인하기가 그 쉽지가 않죠. 다 비공개가 많아서. 그리고 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 투명성에 대한 다른 증거를 한다면 미청구 공사 평가의 적합성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재고는 여기서 관리를 안 하니까. 그리고 건설 노임 단가 추이로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에서 요 그 제목으로 그냥 제조업 용어로 그냥 쓰면 되는데 뭐 그 회사도 그 용어를 다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엔지니어링 산업의 특성상 턴키 수주를 통하여 설계, 기자재 구매, 시공, 시운전을 일괄 수행하며 회사의 설계를 바탕으로 주문 생산하여 제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격 같은 거는 산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외주 협력업체가 직접 자재 구매를 하고 제조 관리도 하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 분명 자재 검수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불량 자재가 써있으면 안 될 테니까요. 그걸 누구는 검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 왼쪽 그 자료는 그 1분기 구매액인데 현대건설 자료입니다. 1조 3천억을 구매했는데 요게 이제 잘 구분을 했어요. 그 자재 종류별로.
토목 및 일반재, 건축자재, 기계 장치, 전기 개장 배관이 있고 기타가 있는데 요건 장비 같은 사용료 이런 거겠죠.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건설 장비 임차료 본인들이 직접을 하지 않는다면 빼더라도 어, 그, 그 외주비 단가를 토목노임, 건축노임, 기계공노임, 전기개장노임, 배관공노임 등으로 식별이 되도록 그 가격 추이를 공개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6조 5천억 원대인데요. 이거를 6조 5천억 원으로 그냥 만약 어떤 수주 계약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수주 계약이 아니고 이제 매출 인식을 했다고 한다면은 계획상으로는 5천억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무려 그 1조 5천억이나 됩니다. 요거는 이 저기 1분기의 그 증가율 75%가 그 증가를 했거든요. 미천구공사가. 그래서 이렇게 그 금액이 많이 나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추세로 다 갈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 25% 정도를 하면은 요게 이제 여기 매출 원가가 507077이니까 요게 이제 이 말하자면은 이제 이 재고가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이제 이 이익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25%를 완전히 줄였다고 한다면은 영업이익은 2,823억 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미천고 공사가 아직 청구도 하지 않은 놈을 수익으로 잡아가지고 그거 자체가 분식회계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미천구공사 금액 설정액이 타당성이 있느냐가 그 건설업은 매우 중요한 팩터 같습니다. 스루 그 분석을 해도 예측을 해봐도 유사하게 나옵니다. 6조 5천억 원으로서 계약을 또 똑같이 6,500억 원으로 하면은 스루프상으로는 3천억 원이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만큼 영업이익을 내보자고 노력을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미청구공사 회전율을 높인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프로젝트 공사 진행을 빨리 끝내가지고 추가 매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2,400억 정도를 추가 인식을 하면은 회전율이 한 4회전하면은 그렇게 될 거고 그래 봐야 증가되는 것은 한 3,647억 원. 이게 현실적인 금액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경우에는 원가 회계 기준이나 수급 회계 기준 그 예측 금액이 똑같이 나옵니다. 요건 이제 제조업을 위해서 만드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원가 회계하고 예가가 일치하므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자재를 결국 안 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가를 보면은 29,050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 6,800원 상승했는데 장부 가격 대비 27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 SDI, 국민연금, 삼성물산이 5% 이상 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무려 47.7%를 휘감고 있습니다. 맥커리하고 모건 스테인리가 네이버 증권 뉴스에서 눈에 띄는데 아무래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봐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러겠죠. 야, 우리가 당신네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이익 배당 받으려고 하는 건데 덤핑 수주하고 뭐 그래가지고 별로 자꾸 남는 거 없이 당신들 외형만 키우고 그게 되겠냐 뭐 이래가지고 적정 가격으로 내봐라 그래가지고 프랑스 애들한테도 뺏기고 뭐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기왕에
지금 수주잔액도 많은데 그게 이미 그 수주한 것들이 덤핑 수주한 거라면은 우리가 뭐하러 당신네들 거를 이렇게 그 50% 가까이 이게 이 정도 구매면요 경영 압박 들어옵니다. 경영 간섭 들어오고 저는 그렇다고 봐집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